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제주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이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시신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동부경찰서까지 거리 행진 후 경찰서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개개인 간의 범죄 사건에 이토록 분노하고 길거리에 나와 집회까지 여는 이유, 답답하기만 한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이자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도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듯 피해자 시신 수습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적합 여부를 검토한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사실상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는데요.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70여 년 만에 일본군이 제주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산포에 배치된 자살특공대 요카렌을 위한 위안소 2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17세였던 오시종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을 7시 오늘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1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생방송 특별 대담,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고희범 제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2공항 속보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항 운영에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죠. 한국공항공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적합한지 내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KBS가 입수했는데 사실상 이 공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선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분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의 내용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2045년 기준 항공수요 4,5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해 편당 여객수로 150명을 설정하고 연간 29만 9천회, 시간당 68회 운항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2017년 실적을 따져봤을 때 편당 177명이 탑승했다며 4,500만 명을 처리하는데 연간 25만 4천회, 시간당 51.5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신형 항공기가 도입되고 탑승률이 오르면 필요 슬롯이 51.5회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한국공항공사가 연구한 내용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적용해보면 장기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는 2045년 기준 3,890만 명. 이를 편당 여객수 177명으로 나누면 연간 21만 9,774회가 나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슬롯, 시간당 운항 횟수는 44.5회까지 떨어집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운항 횟수가 시간당 40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제 능력과 시설만 개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의 활주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2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본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나타나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길이 1m 정도인 상어는 주변을 헤엄치다 먼 바다로 떠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쪽빛 바다 위로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눈에 띕니다. 길이 1m 정도의 상어로 큰 원을 그리며 재빠르게 헤엄칩니다.
오, 빨라. 우와, 씨. 오늘 낮 12시쯤 모래사장에서 약 240m 떨어진 바다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서핑을 즐기던 피서객들이 처음 상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어 출현에 물놀이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시간가량 이복이 통제됐습니다. 상어는 이내 먼바다로 떠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상어가 출몰했다는 안내 방송 후에 이복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011년에 우도 해수욕장에서 공격성이 강한 청세리 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상어가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어의 천적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주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 먹이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끼 낳으러 이제 따뜻한 쪽으로 이제 연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상어가 나타났을 경우 신속히 대피하고 해경이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도민 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희룡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제주 도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 의견이 통합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를 43개 읍면동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한두 곳을 선정해 시범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읍면동장 임용 공고를 한 뒤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내 한 법무사가 농업인과 법인의 등록 면허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금융기관 등록 면허세 신고 대리인인 A 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를 할 때 실제 농어민이 융자를 받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등록 면허세 50%를 감면받고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에는 실제 채무자를 기재해 등기를 완료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법무사의 경우 실제 채무자는 세금을 100% 냈기 때문에 허위 서류로 감면받은 세금 50%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른 37살 이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1도 2동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거주자인 22살 김모 씨에게 발각되자 실랑이를 벌이며 갖고 있던 흉기로 김 씨의 배를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뒤쯤 인근 성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숨어있던 이 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로 알려지게 됐죠. 이후 아시아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이 성노예 사실을 증언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는데요. 이 지도는 피해 여성과 일본군 자료, 현지인 증언 등을 토대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에선 부산과 인천, 목포 등지에서 피해자와 일본군 증언이 일부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제주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군사기지로 변했던 제주에서 처음으로 위안소의 정확한 위치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이번 증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김익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본 해군이 1930년부터 운영한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 일명 요카렌의 훈련 영상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양성이 목표였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뒤에는 자살 공격 부대로 키워졌습니다. 요카렌 과정을 거친 2만 4천 명이 전쟁터로 보내져 80%가 전사했을 정도입니다. 이 요카렌들이 1945년 4월부터 제주에도 배치됐습니다. 그 요카렌 부대가 146개의 부대가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3개 부대가 주둔을 했고 그 본부가 성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45 신효대에 소속됐던 이 요카렌 병사들이 이곳에서 그 신효 보트를 타면서 미군의 상륙작전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지상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특공부대의 배치를 앞두고 일본군은 조선인 노동자를 징용해 1944년 겨울부터 성산 일출봉 해안가에서 갱도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해안에 들어선 갱도 진지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출봉 서쪽 해안에 18곳이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특공 병기를 배치했던 곳입니다. 어뢰정이나 보트에 폭탄을 장착한 채로 선발된 해군 병사들이 직접 조종해서 미군 함정을 향해 돌진, 충돌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성산포에 배치된 요카렌 군인들은 모두 188명. 신요라 불리우는 자살보트 50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신요 보트를 펼쳐놓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산 일출봉 앞바다에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17살이던 오시종 할아버지는 이 요카렌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허드렛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살 특공 훈련만 했을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훈련 장소에서 불과 50m쯤 떨어진 특별한 장소를 독점적으로 이용했다는 기억도 끄집어냅니다. 바로 위안소였습니다. 요카렌들이다가 주로 출입을 하죠. 요카렌 말고 다른 군인들도 혹시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은 범접을 못해요. 할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성산포 내 일본군 위안소는 2군데,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30m쯤 떨어진 당시 민가였던 한 곳, 거기서 100m쯤 더 위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이 위안소로 증발됐습니다. 초가했던 여관 건물은 지금은 철거돼 사라졌지만 양철 지붕이었던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였지만 2000년대 초반 건물을 사들인 사람이 앞부분을 철거해 지금은 일자 모양이 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낮은 지붕에 칸막이 방들로 이뤄져 당시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나나스 보단이라고 해가지고 7개 단추가 7개 달린 그 정복들 입어가지고 출입을 하죠. 거기다가 들어갈 적에는 뭐 하여튼 정복 입고 다니면은 그날 저놈은 저리 들어갈 놈들구나 이렇게. 나나츠 보탄이란 7개 단추가 있는 군복을 말하는데 세계 7대륙, 7대양을 상징합니다. 일본에서 요카렌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카렌이나 나나츠 보탄이란 전문 군사용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점이 증언에 신뢰성을 더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2군데에서 한 군데가 한 5, 6명 정도 다가 이렇게 나 생각에는 그렇게 어떤 생각이 돼요. 할아버지는 위안소에서 봤던 여성을 1970년대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증언까지 했지만 관련 연구는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수많은 일본군이 주둔을 했었는데 거기에 과연 위안소가 어떤 형태로 있었고 어떻게 운영됐느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야 됐었는데 우리 등잔 밑이 어두웠죠. 거의 연구를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본군이 성산포 위안소를 직접 운영했다면 어떻게 운영했고 이런 경우가 다른 국내 지역엔 없었는지 앞으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지난주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을 초청해 취임 1주년 특별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주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과의 특별 대담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1년 가까이 제주시정을 끌어온 고희범 제주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들어보겠습니다. 고희범 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8월 21일 제주 31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좀 잘했다 싶은 성과는 무엇이었고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과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나요?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시민 원탁회의 그거 열어서 시민들이 제주시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시민들 스스로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여기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86%의 시민들이 찬성해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전도 확산하는 그 제도를 2년 6개월 앞당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시정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효과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통을 좀 강조해서 각 과가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효과를 봤고요. 네. 그 7급 이하 공직자들하고의 소통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소통 협력 공간 120억 국비 확보하는 거 성공했고요. 네. 또 올해 그 작업한 것들도 내년에 조금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소통을 이제 주제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특별히 아쉬운 거는 공직사회에 대한 그 불신, 시민들의 불신 아직도 상당히 있다.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뭐 하고 싶은 사업들이 거쳐야 될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 국비 예산의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 초부터 각 부처 접촉하고 그래서 기재부까지 거쳐서 국회에 넘어가면 결정이 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네. 예, 그런 게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최근 이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야적된 쓰레기가 제주에서 반출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제주시의 문제다라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제주시를 향해서. 예. 그 이후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SNS상으로는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좀 그 이후에 공식 사과가 있었나요?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걸 썼어요. 밝혀지지 않은 다음에 예. 쓰레기 신속한 처리에 우선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반출됐다는 그 방송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다시 공문을 보냈죠. 좀 세게 보냈습니다. 사과 제대로 하라고. 네. 아직 그 답이 없는데 필리핀에 가 있는 쓰레기랑 쓰레기 문제 다 처리하고 나면 다시 제대로 한번 사과 요구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중점 추진 사업 중에 하나가 쓰레기 주차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취임 100일 회견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또 강조하셨죠. 취임하기 전인 2017년도에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 쓰레기 1,782톤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불법 수출이 됐는데 공식 사과와 함께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이 문제와 함께 지금은 좀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다나오 섬에 가 있는 쓰레기는 1,880톤인데요. 네. 환경부에서 필리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저희가 처리를 할 텐데 그 전에 필리핀으로 간 거 외에 9,200톤의 쓰레기가 군산항하고 광양항에 네. 처박혀 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한불에너지하고 얘기를 해서 네. 한불에너지가 그거를 우선 처리하기로 해서 광양항에 있는 한 620톤 되는 쓰레기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끝날 거고요. 나머지 그 군산항에 있는 그 한 8천여 톤 그거는 올해 10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땡겨서 한 달이라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주도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도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쓰레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주도가 겪고 있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 제주시 입장에서 가장 난항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 바로 또 이 쓰레기, 또 하수 처리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우도의 쓰레기 하수 역류 사태인데요. 지금 우도면 소각장에 태우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있죠. 거기에다가 하수 처리랑 급증으로 하수 처리 용량이 굉장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우도는 하루에 처리 용량이 1.5톤인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2톤 정도 쓰레기가 생산이 되니까 당연히 남죠. 네. 거기다가 성수기 여름철에는 생활 쓰레기가 한 3톤 정도 나오고 해양 쓰레기가 한 2톤 정도 그렇게 생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남는 거는 그 좀 모았다가 본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7억 그 환경부에 요구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데 5톤짜리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5톤짜리 아주 최신 그 질 좋은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하수는 거기가 일일 처리 용량이 한 시설이 390톤 정도 용량을 갖고 있는 시설인데 올해 9월부터 다시 추가 증설 공사를 해가지고 450톤짜리 추가로 그 하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21년부터는 한 840톤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추자도 석산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십 년간 지속돼온 각종 폐기물 투기와 매립 행위가 이제 드러났고 이후 업체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매립 현황을 취재하기 전에 추자면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5월 21일 KBS에서 처음 보도가 됐죠. 그래서 곧바로 추자면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 시멘트 조각, 폐기물 이런 거 아주 그냥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다시 KBS에서 현장 취재를 하겠다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것도 좀 도움을 청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KBS에서 취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치우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추자면장이 이 치우는 업자한테 KBS에서 오니까 이제 그냥 놔두라고. 네.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이 폐기물을 묻은 이 업자가 그걸 밤에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그걸 팠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건데 일단 그 폐기물 처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그랬으니까 뭐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KBS의 보도 덕분에 그 추자도가 상당히 새로워졌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레미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로 이 불법적으로 해온 네. 셈이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안 됐다면 또 계속 묵인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점에서 KBS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추자도 면민들이 전부 우리의 문제라 하는 인식을 하게 됐고 네. 이거를 그 폐기물 처리하는 일도 같이 들어서서 일을 했는데 석산 주변 말끔히 폐기물 다 치웠고요. 예. 또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 그 조간대에 그 시멘트 덩어리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들도 네. 있었어요. 그것도 주민들까지 다 합심해서
그 시멘트 조각 다 긁어내고 또 뭐 쇠솔로 긁어내기까지 해서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방치돼 왔던 거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 추자면과 면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네. 아주 제대로 잘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네.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행정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혹시 뭐 관계자의 처벌이라든지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그 자치경찰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네.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본격 확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6개월 앞당겨졌죠.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차고지 증명제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2년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작이 돼서 지금처럼 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20년 뒤를 내다볼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효과를 느낄 수는 없는 거고요. 차고지 증명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주차장 확보했는데도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98.2%입니다. 네. 제주도가 제일 자동차가 많은 지역인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전국적으로 가구당 평균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5대인데 제주시는 1.36대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넘쳐나고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차고지 증명제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은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가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자동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 그런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일본에서도 20년이 걸렸다 하셨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 하셨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좀 뭔가 다른 제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 2025년 정도 네. 주차면이 늘어납니다. 공한지 주차장 만들고 부지 확보되는 대로 공영 주차장 만들고 공영 주차장 1,000평방미터가 넘으면 복층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차고지 갖기 이거 지원해가지고 하고 또 개인 그 민영 주차장 사업에도 조금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방 통행로를 통해서 이제 주차면 확보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한 2,304면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대중교통 이거를 이동 수단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 좀 조정하는 거 또 배차 간격 줄이는 거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2공항 때문에 제주도청 앞 천막 행정 대집행으로 또 직접 고소까지 된 적이 있죠.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도정과 주민 사회단체 간 이 제2공항 관련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주도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조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하여튼 전체 76.7%가 공론조사를 요구했던데 그런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아쉬운 점에서 뭐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기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답답했다 하셨는데 임명직 행정시장직을 직접 수행해 보시니 지자체가 아닌 행정시의 한계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명직 행정시장이어서가 아니고요. 선출직
또 뭐 행정시의 한계는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예산 편성권, 또 조례제정권, 그다음에 조직과 정원에 대한 조정권 이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한계. 그럼에도 이제 또 임명직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예. 그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의회 없는 신장 직선제로 가닥을 잡고 이제 주민투표도 없이 정부로 안이 넘어갔죠. 고 시장께서 과거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시장 직선만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를 몇 개 시로 나눌 거냐, 뭐 3개 시냐 4개 시냐 하는 문제까지 있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직선제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서 논의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시민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잘 넘어가고 있는데 차후지 증명제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사람이 중심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간 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참아 주십사 하는 거. 또 쓰레기 문제,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들 많이 해나가고 이러면 정말로 제주시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출범 만 1년을 맞아 보내드리고 있는 연속 생방송 특별대담.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양윤경 서귀포 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휴일인 어제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에서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들이 해변에서 경주를 벌였는데요.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백사장에서 펼쳐진 힘찬 질주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쪽빛 바다와 백사장이 아름다운 곽지해수욕장입니다. 수심이 낮고 물살이 세지 않아서 아이들 물놀이장으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이날 이곳을 찾았는데요. 작은 체구에 동그란 눈, 탄탄한 몸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제주마입니다. 실제 경마장에서 달리는 경주마들인데요.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모든 질병이나 그런 면에서도 강하고 그다음에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도 확실히 강해가지고 더러브랩보다는 조금 더 바다에 와가지고 경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무난하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은 물론 스트레스에도 강한 제주마가 잠시 후면 이 백사장 경주로를 뛸 텐데요. 제주마, 경주마 8마리가 달릴 거리는 200m. 이번 해변 경주는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제주마 외에도 다른 종류의 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담한 이 말은 다 큰 키가 1m 남짓한 미니오스 종입니다. 자연히 여기 제주도에서 살던 제주마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고 그런 멋진 해변에서 멋진 말 좋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부터 2019 곽지 해변을 도로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풍당당한 자태로 경주로를 누비는 이들. 제주자치경찰 김하대입니다. 제주자치경찰 김하대는 말의 고장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경찰로 지난 2012년에 창단했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승마협회 소속 유소년 승마단이 열기를 더하는데요.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라 그런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참 날씨도 좋고 바다도 참 이쁘고 그런 해변에서 말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뭐 동물하고 인간하고 자연하고 조화가 너무 멋있습니다. 경주에 앞서 열린 연인 달리기 대회. 자, 출발 라인 지키세요. 선생님, 출발 라인. 준비. 한 번 더 그러면 탈락해. 자, 준비. 출발. 압도적으로 치고 나오는 한 쌍, 그대로 1등으로 들어섭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기 생각하면서 뛰었어. 작년에는 제가 휴가를 짧게 받아가지고 같이 못 즐겼는데 올해는 제가 길게 휴가를 와서 아이들과 제주도를 마음껏 느끼고 있고 정말 제주도는 살고 싶은 곳입니다. 안장을 챙기고 경기 준비에 나서는 기수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조금은 긴장돼 보입니다. 경주로에서 이제 뛰던 말들인데 이제 바닷가 와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뛰니까 말들도 조금 긴장도 할 거고 기수들도 긴장도 할 건데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응원도 해주고 재밌게 봐주시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또 좋은 경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시간 무렵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경주로로 선수들이 여유롭게 들어섭니다. 기수와 관객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입니다. 멋지다. 드디어 시작된 제주마 해변 경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백사장을 미끄러지듯 질주합니다. 시속 약 60km, 실제 경주와 비슷한 속도인데요. 선수들 모두 실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치의 양보가 없는 팽팽한 질주. 김다영 기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제 환경에서 말과 함께 뛰고 또 우승까지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제 응원하는 상태에서 이제 말도 타고 또 우승을 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바다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같이 바다를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해도 될 만큼 관광객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치러진 제주마 해변 경주. 올해로 3회를 맞으며 자리매김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여름이라고 하기엔 날씨가 꽤 선선했습니다. 낮 기온이 26도 선에 머물렀고 종일 흐린 탓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졌는데요. 이 시각에도 동부와 산지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6도까지 오르겠지만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에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내일은 구름이 많이 지나다 밤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공기질은 계속해서 좋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다소 쌀쌀했던 오늘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엔 오늘과 비슷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 별다른 특보는 없을 것으로 보여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4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도내 한 호텔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호텔 측은 해당 호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노조원이 집중된 시금 부분을 외주화하며 고용 승계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는데요. 호텔 측은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이 존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권, 이 노동권을 찾고 지켜나가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